유시민 작가, 참 논란이 끊이질 않죠. 근데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까? 어쩌면 이 현상 자체가 우리 정치판의 어떤 속살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렌즈로 써서 우리 정치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기 전에 만약에 진보 진영에 그 사람 같은 스피커가 아예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제 주장의 전제는 이것이고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대중에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가 활동하는 그 무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 담론 시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긴 냉정한 논리보다는 아주 뜨거운 감정이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요? 나라가 망한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런 식의 공포와 적대감을 자극하죠. 그럼 진보 쪽은 뭐 다를까요? 솔직히 말해서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분노를 에너지 삼아서 우리가 맞고 저쪽은 틀렸다는 확증 편향을 계속 강화시켜주죠. 주류 언론은요, 기계적 중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거나 아니면 양쪽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넘쳐흐르는 시장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대중적인 스피커,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떠오르세요? 우리가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유시민 작가가 그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건 이건 사실 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 스스로를 진영의 전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자기 진영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지 그 역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2017년에 스스로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그냥 진영의 스피커 정도로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실제 발언들을 보면 이 프레임이 아주 간단하게 깨져버립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그의 가장 날카로운 말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진영 내부를 향했어요. 검찰개혁이 너무 서두르면서 허술해질 때,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새로운 지지층이 기존의 핵심 지지층을 공격할 때 그는 가장 먼저 나서서 쓴소리를 했죠. 이게 과연 그냥 시키는 대로 말하는 어용 지식인의 언어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건요. 그의 이런 담론이 실제 정책 변화보다 한 발 앞서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 논란이 한창일 때 그가 먼저 보안수사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던졌고 얼마 안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유불급,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다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이념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셈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엘리트주의, 선민의식이라는 비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유시민이라는 한 개인의 오만한 태도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 비쳐 보이는 걸까요? 정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비판했습니다. 유권자를 뭘로 보냐? 운동권 특유의 가르치려는 태도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당신 때문에 다른 의견을 말하기 힘들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토록 거센 반발이 정말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태도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말하는 걸 잘난 척한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에 꽤 넓게 퍼져 있는 반지성주의라는 정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ABC 이론이 있었습니다. 지지층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 거죠.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A그룹, 이익을 따르는 B그룹, 그리고 그 둘의 교집합인 C그룹. 원래 의도는 뭐였을까요? C그룹, 그러니까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이익도 따지는 그런 합리적인 지지층을 더 넓혀야 한다는 분석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선 어떻게 됐죠? 누가 비냐, 누가 배신자냐, 서로를 색출하는 마녀 사냥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분열만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이론이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요. 사람들을
우리 함께 이런 목표를 향해 갑시다. 이렇게 묶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A타입, 저 사람은 B타입 이렇게 딱딱 나누고 분류하는 듯한 그 말투, 그 수사학적인 방식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오만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 전략의 실패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한 가지 문제로 모아집니다. 바로 논리적인 스피커가 너무나도 드물다는 희소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좀 뼈아픈 현실이죠. 건강한 조직이라면 비판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쓰지만 우리 정치 문화에선 비판해라면 곧바로 배신자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유시민이라는 스피커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그 한 명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든 짐을 한 사람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겠죠. 과부하가 걸리면 실수가 잦아지고 결국 그 한 사람의 실수가 진영 전체의 논리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양한 논리적 목소리들이 서로 경쟁하고 토론하면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단 하나의 목소리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면 우리 정치 담론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시민 작가로 대표되는 이 운동권 세대의 스피커들, 이제 그 역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다음 담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